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장중에는 그래도 다우존스 산업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는 상승권에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는데 장 막판에 좀 밀렸잖아요. FOMC 의사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나요? 네, 그래요. 진짜 S&P 500이 결국 사상 최고치 경신에 나서기도 하고 애플 2조 달러 넘었다 시총이 이런 소식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계속 가는데 아무 지장 없구나 싶었던 것이 장 막판에 이제 많이 좀 밀렸죠. 아무래도 FOMC의 의사록이 컸습니다. 그렇죠. 지난 7월 28일, 29일 거의 7월 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20일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한 3주 내지 4주 정도 회의 이후에 의사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요? 그때 있었던 그대로 발표할까? 의사록이? 그대로 발표하겠죠. 조금은 그 당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없던 말을 지내기야 하겠습니까만 조금은 이렇게 의사록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준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자 이거 보시죠. CNBC하고 마켓워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답니다. CNBC 왼쪽 보시면은 연준 인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앞으로 묵직하게 이 경제에 작용한다. 그러니 이제 이 연준에 우리가 오래 들었던 데이터 디펜던트가 아닌 지표에 달렸다가 아니고 바이러스 디펜던트예요. 그 얘기는 오래됐고 그렇게 이제 헤드라인을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켓워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연준의 FED 미니스 의사록이 나오고 나서 이 의사록에서는 의회가 좀 더 그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였고요. 조금은 이 회복에 대해서 뭐랄까 좀 쉽지 않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굳이 이 사진을 가져온 거는 이 기사에 무슨 사진인가요? 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누워 있는 거네요. 예, 이거는 뉴욕의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이 앞에 파는 커피 되게 맛없어요. 지난 가을에 한번 먹어보니까 차라리 우리 여의도께 훨 낫습니다. 트럭에서 파는 거. 이게 뭐죠? 노숙자 아닙니까? 함께 together we are strong 이런 식으로 해서 증시는 잘 갑니다만 굳이 이 사진을 갖다가 올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대충 알겠습니다. 세상살이는 이렇게 팍팍한데 주식만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경제는 어려운데 그렇다 그런 거겠죠. 근데 뭔가 이 CNBC나 마켓워치는 조금 근데 왜 빠졌는데가 좀 약합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 보실까요? 월스트리트저널 보시면은 연준은 추가 부양의 필요성은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모호해진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블룸버그도 핵심을 짚었어요. 연준의 의사록은 Fed Minutes Show FOMC back away 물러서는 겁니다. 뒷걸음치는 거예요. 즉 9월 달 FOMC에서 확실하게 뭔가 보여줄 것 같더니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at some point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6월 달에는 그랬어요. 다가오는 회의들에서 더 명확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내놓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다가오는 회의. 거의 upcoming meeting 이런 식으로 해서 7월이나 아니면 9월 이런 식인데 8월은 없으니까요. 네, 8월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 회의 통화정책 전망과 관련해 다수의 참가자들은 이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의 가능성, 즉 앞으로 점도표를 통해서 쭉 찍어주던 거 있잖아요. 몇 년도까지 몇 퍼센트 몇로 간다. 거기에 대해서 더 큰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적절할 것이다 해서 그냥 잘 모르겠다가 되었습니다. 이걸 언제 제시할지. 시장은 거의 9월 달에 가면은 지금 우리가 점도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는 후내년까지는 급이 안 올릴 거다. 그런 식이고
뭐 이제 얼마나 더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사는 이제 다 보셨고 시장은 그거예요. 연준이 뭐 못하는 게 없을 것 같더니만 이 친구들이 점점 코로나 핑계를 대네.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 전망도 낮추고 하반기에 더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상황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빨리 의회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3조 5천억 달러는 물 건너갔고 공화당에 1조 달러라도 대줬으면 싶은 거예요. 네. 이제 슬슬 5천억 달러 얘기 나옵니다. 이 합의가 과연 8월 가기 전에 되겠나 싶은 상황이기도 한데 그러게요. 자, 뭐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뭐 돈 찍어내봐야 그 돈이 소비를 통해서 식당으로 뭐 어디로 간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선출직들이 국민의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들이 합의해서 우리 재정 적자 얼마 낼게 그걸로 돈 뿌리게 하면은 그 돈 찍어주는 역할에만 이제 국한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저것이 호키시하다, 매파적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연준이 결국은 시장에 잔뜩 기대를 불어넣어놨다가 하다못해 9월 가서는 그래 확실하게 연방임금리 어떻게 할 거고 뭐 그다음에 추가 부양 뭐 국채 매입 어떤 식으로 할 거고 뭐 듀레이션은 어느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할 줄 알았는데 그거 나중에 좀 가봐야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조금 시장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시장은 가운데 일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연준이 살짝 제동 거네. 이런 식으로 급하게 가지 말라는 네. 거네. 여기도 다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부러지면은 네, 타격이 크겠죠. 그렇게까지도 해석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증시의 위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 지수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P 500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뭐 연준 기준으로 보자면은 플러스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보자면 여전히 연중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나스닥만 물론 최고 고점에서 쉬어가고 있지만 상승률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증시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지금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이렇게 나스닥 일간 한번 보시죠. 꾸역꾸역 고점은 높여갑니다. 고점은 높여가는데 어쨌거나 무거워요. 무거움이 느껴지고 어제 보셨다시피 FOMC 의사록 나오면서 훅 밀립니다. 훅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 5분 차트예요. 네. 10분 차트도 아닌 5분 차트입니다. 이렇게 훅 밀리는데 자 관건은 이겁니다. 뭐 기술적인 어떤 그 접근에 있어서는 장기든 단기든 뭐 10분짜리든 다 똑같으니까 만약에 이거 말이에요. 이 아래쪽에 나오는 이 RSI 같은 데서의 이 부분 다이버전스를 보고 어제 장 마감 무렵에 샀다. 보통 이 정도 하락이면은 요즘 같으면 어지간하면 종가에 사서 넘기고 싶겠죠. 이것이 오늘도 성공한다면은 이 다이버전스가 통해서 성공한다면은 아직 시장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오늘 추가적으로 뭐 밀린다든지 하면은 조금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기준선 한번 보시죠. 지금 지난 3월 23일 이후로는 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밑으로는 좀처럼 안 내려갔습니다. 네. 지금 이게 1737로 나오니까 대충 1700포인트까지는 염두에 둬야겠다. 그것도 깨진다면은 조금 자세 바꿔서 자세 고치서 한번 살펴봐야겠다. 뭐 이런 상황이고 애플 뭐 비현실적인 주가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요즘 이런 차트 많죠. 엔비디아 뭐 등등 해서 아마존은 포인트가 그겁니다. 지난 7월 13일 날 기술주들이 다 한 대 두드려 맞았는데 네. 뭐 테슬라는 그것도 올라서고 했습니다만 자 아마존 제일 좋다는 무슨 뭐 이런 백화점 소매업들 다 나자빠지게 된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고 또 수혜자이기도 한 아마존이죠. 뭐 백화점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지간한 골목 상권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 원인이기도 한 아마존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으로 가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안 쓰던 것까지 기존에 소비하지 않던 것까지 끄집어내서 아마존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쓰던 걸 동네 가게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쇼핑몰도 가고 하던 걸
그냥 아마존에 주문해서 다 그렇죠. 처리할 뿐이에요. 편리하니까요. 네. 그걸 누리고 있는데 아마존에서는 그럼 지난 7월 13일 고점 열 수 있는가도 한번 관건이고요. 네. S&P 500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습니다. 무거운 거는 계속 무거운데 조금 이 볼끝이 무디다는 느낌. 어제도 결국 사상 최고치 경신은 했습니다만 그 다음날 결국 또 약간 음봉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서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헤드라인에 들어가는 거는 짐 크레이머도 말했다시피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500개 아닙니까? S&P 500. 500개인데 오르는 종목이 200개가 안 되고 빠지는 종목이 300개가 넘는 상황이에요. 너무 슬리버가 심하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도 뭐 글로벌 모니터 나우에서 가져왔습니다만 이런 식의 포콜레이셔. 네. 자, 풋옵션 거래량 내지는 거래대금을 콜옵션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으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풋에 대한 거래가 확 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 어떤 하락 기대감이 크거나 시장이 패닉으로 가고 있다. 0.8 기준으로. 0.5 아래 같으면 이거는 또 과도하게 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런 식인데 조금 이렇게 내려와서 시장이 조금 과도한 어떤 도취감이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또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돌면은 그때가 위험해요. 그때가 변곡점입니다. 흘러내리든 치솟든 이 포콜레이션은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그 임계점 이상과 이하에서 방향을 턴할 때가 시장이 이제 돌아설 상황이라서 이래저래 시장은 지금 잔뜩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고점 경신 뭐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고 2조 달러를 넘었어요. 애플이 이런 와중에 조금 이제 그거 하죠.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상황이 자주 생길 겁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에 다들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네. 저 오후에 뭐야 이거 하는 우리 거. 증시 많이 빠졌잖아요. 예. 뭐 때문이지? 이런 상황이 왕왕 앞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할 것 없이 미국도. 나올 것 같습니다. 뭐가 있었지? 이런 거. 네. 뭐 때문에 이러지? 하는 상황이 좀 나올 만한 시점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이슈에 또 수급이 워낙에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갑자기 변동성을 확대하는 우리 시장 화요일장의 모습이었는데 미국에서 요즘에 달러 인덱스 많이 내려갔다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에 국내 투자자들은 뭐 그렇다면 달러 또 사야 되냐 이런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증시에 있어서도 또 중요한 요인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새벽에 이렇게 뭐 나오면서 5시 조금 넘어서 우리 그 뉴스 채널 라디오를 듣는데 뭐 지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뭐 저기 애플은 2조 달러를 넘었고 이거 약간 느낌 안 좋은 거예요. 새벽부터 막 라디오 이런 데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건 느낌 안 좋은 거예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테고. 가열인가 이런 느낌이신 거죠.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고 환율 관련해서도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점은 맞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자 유로는 보세요. 지금 제가 포인트는 이겁니다. 1.18 여기가 고비였는데 이걸 올라서고 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못 갈 거 없네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시장에 유로에 대한 투기적인 매수 배팅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거는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거든요. 이제 CFTC에서 발표하는 투기적 포지션인데 지금 이쪽이란 얘기는 아래쪽으로 꺾였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달러에 대한 투기적인 매도 포지션이 저만큼 역대급으로 쌓였다는 얘기예요. 거의 지금 달러 인덱스하고 추이를 보시면은 시장에 그만큼 딜러들이나 어쨌거나 환거래를 하는 세력들의 달러 약세 배팅이 강하면 달러 약, 그것이 쇼카바가 나오든지 달러 강으로 배팅을 하면 달러가 강,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르는데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때 보세요. 이때 보시면은 이 엄청난 매도 다이버전스가 2018년 이후에 유로가 흘러내리는 이런 정도의 배팅을 했더라면 진짜 뭡니까 딜러들 입장에서는 1년 장사 끝내버리는 거죠. 이 무렵에 숏 잡았다가 좀 기다렸더라면은. 자, 이번에도 궁금한 거는 이런 식의 한 번 더 고점은 올라가고 이런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끝날 것인지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유로를 비롯한 주요 통화국 6개에 대한 달러 인덱스하고 또 이머징에 대해서는 또 약간 달러 시세가 다릅니다. 특히 리라 막 올라가는 거 보세요. 저 나라 뭐 형편없는 거는 뭐 말했으면 하겠습니까. 네. 그다음 헤알. 브라질 헤알도 지금 다시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보소나로 대통령하고 부인입니다. 뭐 두 분 다 확진이죠. 아들내미까지 뭐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 통화와 이머징 통화는 좀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 하고 또 하나 이것도 저기 뭐 글로벌에서 인용합니다만 이 오렌지 색깔이 우리가 잘 아는 빅스. 네, 공포지수. 예, 증시의 빅스하고 JP 모간에서 이렇게 산정하는 글로벌 FX 볼러틸리티, 외환 시장의 변동성하고 사실 같이 움직여요.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괴리가 나타나죠. 증시에서의 변동성 지수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 외환 시장 변동성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조금 시사하는 바는 환율이 증시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30초만 쓸게요. 이 달려오던 장이 꺾일 수 있는 위험 두 개는 연준이 시장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 연준에 배신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다들 달러 약세를 즐기는데 이 달러 약세가 강으로 돌든지 아니면 달러 약세가 즐길 정도의 약세가 아니라 달러 약세가 공포로 다가올 만한 달러 약세로 치닫는 경우 두 개 다가 시장에 변곡점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레벨러 봐도 그렇고 유로달러가 1.2도 훅훅 넘어선다면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야 유로가 세지고 달러가 약한데 이것을 1.2도 올라서는 그 유로 강 달러 약에 대해서 증시가 좋게 반응할지 조금 불안하게 반응할지도 사실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지금 오늘 메시지는 지금 외환시장도 증시도 조금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크리티컬한 시점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뭐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저 밀리면 사면 되더라 하는 거 지금까지는 잘 통했어요. 그렇죠. 뭐 한 반년 가까이.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통할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금은 신중해질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현상이든 동전의 양면,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기 마련인데 뭐 어떤 현상이 됐던 급격하게 이게 변화를 하면은 시장에서 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뤄보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이슈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